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하면서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3대 지수가 또다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불을 켜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잭슨홀 심포지엄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포지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금 기다리는 양상이 나타났고, 이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OBP가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의 양상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1.3%대까지 올라왔습니다. OBP 이상 오른 1.349%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342% 정도까지 조금 내려왔지만 어쨌든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주, 금융섹터가 강한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금융섹터와 경제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51번째 사상 최고치를 올 한 해 동안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역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올해만 30번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51번째, 나스닥이 30번째입니다. 자, 이 기록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S&P 500 지수가 한 해 동안 51번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시장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인 9개 업종이 상승을 했고 1개 업종은 보합권,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은 하락하면서 1개 업종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고 이러면서 금융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융섹터가 0.75%, 에너지 섹터도 역시 최근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기술주도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을 체크해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기술주들은 일단은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 이외에도 칩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좀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와 AMD가 역시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고, TSMC도 오늘 조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역시 1% 내외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은 오늘 좀 부진했고, 테슬라도 역시 0.38% 상승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중국 관련 종목들은 좀 엇갈렸는데 알리바바는 하락했지만 징동닷컴과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섹터가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부분의 금융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뉴욕 지수의 상승세, 사상 최고치 행진에 힘을 보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 볼 이야기는 바이든표 4조 달러 예산 처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하원이 민주당 주도로 이 4조 달러 예산 처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오늘 예산안과 관련돼서 투표권 증진 법안 처리 절차에 관한 결의안을 함께 묶어서 처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공화당은 일단은 전부 반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전부 찬성, 반면에 공화당은 전부 반대하는 모습.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하원이 하계 휴원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열어서 1조 2천억 달러의 그전에 통과됐던 인프라 예산안,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성 예산, 이것을 합쳐서 4조 달러가 넘는 바이든표 2개 예산안 처리를 민주당이 강하게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외신들과 시장에서는 평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날지, 과연 9월 다음 달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가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은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파이자와 모더나의 이 추가 부스터샷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얀센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얀센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임상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접종해본 결과 이들의 항체 수준이 최초 접종 4주 뒤에 비해서 9배나 증가했다라는 이런 임상 결과를 존슨앤존슨에서 오늘 밝혔습니다. 자, 이런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존슨앤존슨 역시 이 FDA에 임상 자료를 제출하면서 추가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존슨앤존슨 백신도 역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있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스터샷에 대한 공백 기간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 부스터샷을 맞는 공백 기간, 그러니까 최종 접종을 맞고 부스터샷을 맞는 그 기간을 기존에는 8개월로 잡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6개월로 잡을 것이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외에도 미국 내에서는 기업과 기관 이런 단체들에서 예방 접종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처벌을 좀 가하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도 연결될 수 있고 분위기도 우리에게도 연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스터샷과 관련된 그리고 예방 접종과 관련된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이 모기지 은행협회에서 제시한 지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1.6% 증가한 양상이었는데 직전주에 3.9% 줄었던 것에 비해서 증가세로 전환됐다라는 것에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 하락을 했고 이것이 투자자들이 몇몇 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해서 경제 활동에 타격을 받을지 좀 걱정스럽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이런 모기지 금리, 대출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러면서 주택 구매용 모기지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양상이어서요. 최근에 이렇게 모기지 신청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미국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기업의 이야기 하나 체크를 해보겠는데 웨스턴 디지털의 이야기입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의 유명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를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오늘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가 급등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7%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미 올해 3월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웨스턴 디지털 쪽에서 이 키옥시아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웨스턴 디지털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이 2018년에 이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 반도체 사업을 분사해서 만든 기업이 바로 키옥시아,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키옥시아의 지분 SK 하이닉스도 10% 이상의 키옥시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웨스턴 디지털 쪽으로 옮겨가서 인수가 되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도해왔던 낸드 플래시 시장에 좀 재편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뉴욕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특별하게 움직였는지 최연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을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노드스트롬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회했지만은 팬데믹 이전 사태로 아직 회복을 못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백화점 업체이죠. 메이시스는 이미 2019년 이 팬데믹 이전 사태로 이미 매출과 EPS가 모두 다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JP 모건 측에서는 앞으로 몇 년간 노드스트롬의 수익은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17%가 넘게 빠졌고요. 3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기업들인데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NBC 측에서는 간밤에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드래프트 킹스는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아시아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현명한 전략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1.2% 넘게 상승하면서 4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는 드래프트 킹스가 큰 폭으로 힘을 받았는데요. 일단 CNBC 측에서는 150일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드래프트 킹스는 상승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드래프트 킹스를 6천만 달러 이상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이 드래프트 킹스는 6% 넘게 급등했고 6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우려가 나온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파이프 샌들러는 캠벨 수프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패키징 단계에서 나오는 비용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철강 가격 상승은 이 캠벨 수프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2%가 넘게 빠졌습니다. 4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사인데요. 이 고급 주택을 건설하는 기업입니다. 톨 브라더스인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EPS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예상치는 32센트였는데 이보다 거의 6배 많은 1.8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낮은 모기지 이자율이 회사에는 큰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신규 계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여전히 수요는 매우 강하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4% 넘게 힘을 받았고 6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영향 어떨까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좀 처음에 혼조세 보이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약상승하면서 결국 3대 지수 모두 일단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관망세로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여전히 큰 악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강보합을 해서 약간 상승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현재 지수는 굉장히 버거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은 현재 4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EIA 원유 재고가 지속적으로 현재 4개월째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TI와 브렌트유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유가가 이제 반등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 상승세가 당분간 좀 지속되는 걸로 봤을 때는 하반기 제조업에 역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WTI 같은 경우는 배럴당 70달러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자에 가지고 모더나도 이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 내에 있는 많은 그 백신 회사들 그리고 백신 주사들이 FDA의 긴급 사용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사용 승인에 대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또 일부는 추가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을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파이자와 모더나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 모멘텀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미 증시죠. 미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서 현재 테이퍼링에 대해서 큰 긴장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 결정에 관해서도 설사 인상이 나오더라도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시장에는 그다지 큰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에서 봤을 때 이제 이 테이퍼링 즉 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제는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옐런 장관 역시 이제 파월 의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연임 가능성 거의 80% 이상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연준 의장의 교체에 의한 그런 조정은 특별히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역시 국내 증시도 당분간은 유동성 장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좋은 흐름으로 좀 상승세 그렇죠. 3거래일째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뉴욕 시장도 오늘 새벽에 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우리의 그렇죠.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자, 오늘 여기에 초점이 다 스포트라이트가 모이겠죠? 그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네.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엇갈리더라고요. 채권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금리 동결될 거다가 뭐 67%, 3분의 2 정도가 나오고요. 또 주식시장을 하면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도 얘기하고 이래서 샘플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반반으로 나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5대 5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이 지금 7월 달에 고승범 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네. 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 오늘 고승범 위원은 내일이 인사청문회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투표에는 참가하지 참가를 않죠. 안 하는데 금통위원장에 가기 때문에 이제 금통위원장으로 가서 지금 펼쳐질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금융 불균형에 대한 그런 어떤 조치들을 강력하게 이제 뭐 치러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래도 고승범 의원이 빠지더라도 저번 회의록을 보면 7월 회의를 보면 5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시기의 문제지 지금 금리 인상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됐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2번 올리고 싶은 게 이주열 총재의 지금 마음이에요. 올해 안에요? 예. 자기 임기 내 네네. 그러니까 내년까지. 임기 내. 예. 그러면 내년 초까지. 지금 조합이 어떻게 하냐면 8월 인상, 11월 추가 인상. 그다음에 10월 인상, 내년 1월 달 추가 인상. 이 두 조합이 어떻게 전개되냐의 문제지 일단 둘 중에 하나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주택 가격 동향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실거래가 지수만 해도 27%가 올랐어요. 집값 뭐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에 대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계빚이 지금 1,805조입니다. 6월 말에 현재.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전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지금 올랐고요. 지금 4월, 6월 2분기에만 해도 41조가 올라갔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향후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 의견이 굉장히 힘을 얻고요. 최근에 이호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나와서 이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나갔기 네네. 때문에 전체 흐름은 금리 인상을 지금 가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델타 변이 지금 2,000명이 넘는 네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지금 경제가 위축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2개월째 하락하고 있고요. 제조업 업황도 지금 뭐 둔화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좋아하느냐인데 이러면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금리 인상이 갈 거는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비둘기파는 한 분이에요. 주상영 의원. 거기서 소수 의견을 낼 것 같아요. 소수 의견 내면서 지금 뭐 금리 인상을 0.25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뭐 여지는 많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스리랑카 빼고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올리는 이 금리를 올리는 뭐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뭐 이거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걱정이 되고 또 뭐 우리의 관심이 어디 가면 추가 금리 인상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보시면은 뭐 이 조합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를 잘 뭐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벌써 시장이 다 이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주식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여기에 뭐 더 악화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추가 금리 인상 때 조금 폭을 넓힐 때 아마 뭐 조금 충격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고모님께서는 아까 뭐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우리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수나 그렇죠. 주가가? 일단 한 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소화를 하고 있다. 그러고 보고 지금 오늘 나오는 거에서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은 금리 인상의 여부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전망치 수정치가 네네. 오늘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의 경제 전망을 갖고 있는지 당국이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큰 뭐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종목 시장이 아니라 거시 경제 지표 시장이기 때문에 거시 경제 지표가 그래도 좀 잘 나와서 끌고 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시 경제 전망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라이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나와도 뭐 전혀 놀라지 않을 정도의 지금 예상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올리지 않는다면 뭐 호재가 조금 조금 시간 여유를 벌 수가 있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또 테이퍼링도 조기하겠다 이런 것들도 조금 의견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합이 되려 그러면 이제 내일 새벽에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기조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까지가 조합이 돼서 아마 이제 내일 장에서 모든 것을 뭐 반영하는 부분들을 갈 것 같은 지금 뭐 전체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오늘 금통위 한 거에서 뭐 종목별로 조금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은 내일 새벽에 나오는 뭐 잭슨홀 미팅의 기조연설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예상하고 시나리오는 고문님께서 써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뉴욕 시장에서도 은행주,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고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금융 섹터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맞춰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셀러본 말했지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시장과 전 세계 경제계를 뒤흔드는 경제계 인사들 말말말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셀럽은 말했지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셀럽은 캐시우드인데요. 돈나무 언니가 드래프트 킹스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CNBC 보도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펀드, 이노베이션 펀드를 통해서요. 74만 주를 매수했고요. 또 두 번째 줄 보시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 차세대 인터넷 ETF에서 2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크의 핀테크 혁신 ETF 통해서는 12만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총 6천만 달러 이상의 드래프트 킹스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캐시우드 통해서 투자 힌트만 얻고 종목은 따로 공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매수한 이 드래프트 킹스 어떤 주식인지 궁금합니다. 고문님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인물은 역시 캐시 우드입니다. 지난주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가 또 뭐 초반에 한번 인터뷰도 연결해 보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드래프트 킹스를 추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가. 뭐 드래프트 킹스는 온라인 카지노 그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랬냐면 골든 너겟에서 갖고 있는 온라인 부분을 샀어요. 그래서 15억불에 지금 인수를 했는데 이거를 두고 지금 의견들이 좀 반반으로 나뉩니다. 네. 죄송합니다. 8월 9일 날 샀는데 이거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골든 너겟 온라인 게임 부분들이
회원수가 500만이 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캐시우드 돈넘 언니는 본 거죠. 그리고 향후에도 요번에 이제 팬데믹 때 온라인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한 것 같은데 이 돈나무 언니께서 좀 요새 사교를 이 소위 말하는 이 조금 이렇게 다니면서 이 홍보도 좀 하고 사람도 네. 만나고 이걸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자가격리하고 계신가요? 왜 자가격리만 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힌덴버그 리서치 아시잖아요. 네네. 공매도에 또 거기서 바로 공매도 지금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안 만나시는가 이런 생각들 들고요. 그러나 최근 이렇게 사게 된 배경에서는 지금 사실 돈넘 언니가 중국 것들 많이 매수했어요. 네, 그렇죠. 펀더도 징둥닷컴 징둥 로지스틱스에서 재미 되게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규제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중국 회사로 뉴욕에 이제 상장돼 있는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등등을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옮겨 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 이런 것들의 미래 장래 성장에 대한 기대로 산 것 같지만 일단 힌덴버그 리서치를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공매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작년에 캐시우드의 이 포트폴리오는 정말 모든 분들이 따라할 정도로 많은 그렇죠. 관심이 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시장도 바뀌었지만 그런 의견들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어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요즘 미국 증시에 대한 탐리 펀드 스트랩 대표의 말말말 함께 들어보시죠. 자, 연말까지 모든 것이 상승, everything rallies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full risk on, 위험 자산 선호 현상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래서 최근에 economically sensitive sectors, 경제적으로 민감한 섹터들이죠. 에너지 또는 자유소비재 같은 부문에서는요. further upside, 위로 더 주가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지난 7월에 July highs, 7월에 찍었던 고점 이후로도 10%가량 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간밤 탐리가 자신의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스튜디오 연결해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고모님, 앵커님 나와주세요. 자, 두 번째 인물은 톰 리입니다. 네. 오랜만에 톰 리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면서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는데 경기 재개했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탐리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볼까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랠리다 그래서 리스크온 랠리라 그러는데 지금 뭐를 신조어로 만들었냐면 진원지 주식이 있다. 에픽센터 스탁이 있다. 네. 에픽센터 스탁은 뭐냐면은 항공, 호텔, 그다음에 이미 소비재 이런 것들 팬데믹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피해를 받았던. 그런 것들을 주식을 통칭하는 것을 에픽센터 스탁이라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지금 리스크온 랠리가 시작됐다. 모든 것이 다 올라갈 것이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지금 사실 분위기는 화이자도 정식 승인 받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15,000 돌파되고 분위기 좋은데 그 이유는 1번 채권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하락이 되고 있고 유가 급등. 그래서 지속적인 랠리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쌓이고 있다. 그게 탐리의 지금 분석이거든요. 근데 세 가지 얘기가 다 조목조목 좀 맞아들이는 부분이 있고요. 어저께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는 연말까지 12%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또 1월부터 9월까지의 상승을 했던 해에는 꼭 연말에 더 오른다는 것들을 어저께 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미국 시장 굉장히 좋은 분위기는 지금 타고 있고요. 여기다가 9월 초반에
경기부양책이 이제 의회를 통과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좋은 호재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미국 시장,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분위기가 계속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함께 좀 이 분위기를 좀 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다음 또 인사 셀럽의 이야기. 마지막 셀럽은 누구죠? 황미정 캐스터. 네,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는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반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같은 레이 달리오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다음 셀럽 만나보시죠. 이 경제학자 이름은 조지 매그너스입니다. I think Dalio is wrong. 저는 달리오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중국의 빅 비즈니스, 커다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라고 말했네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저는 중국의 특히 a lot of the tech stocks, 중국의 기술주들이 밸류에이션이 이전과 똑같이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여러분은 달리오와 매그너스 가운데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대한 스튜디오의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최근에 뭐 중국이 규제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중국 그렇죠.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가 뉴욕 시장에 있는 또 중국 종목들 최근에 다시 좀 올랐어요. 반등이 나왔단 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매그너스나 달리오 의견이 좀 엇갈리는. 달리오 의견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과소 투자된 게 중국이다. 투자 더 해야 되고 자산 다각화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에 지금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게 중국이다. 그리고 중국은 원래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네네. 기술주 규제에 당하지 않는다. 이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뭐냐면 중국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인민의 이익을 위해 자본시장을 운영하는 거지 어떤 개인의 또는 개별 기업을 위해서 자본시장 운영하는 거 위해서. 아니다. 그래서 규제를 뭐 사교육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절대 시장은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조지 매그너스는 아니다. 베이징에서 탄압은 정치적 통제다. 이것들은 시장 개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 사실 이제 기술 뭐 사업 특히 이런 뭐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중국 경제가 이것에서 역동성을 얻고 있었는데 이것을 흔드는 것은 잘못됐다. 달리오 그래서 잘못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 사실 규제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네. 이게 어디로 더 번질지를 모르고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봐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지금 어떤 상승 국면도 있고 뭐 악재 호재가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자본 통제를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사실 중국 저도 뭐 자산 다각화 측면에서는 편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최영우 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 함께 해주신 최영우 문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 시장 어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3강 MNT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올라갈지 그리고 3강 MNT의 대안주 2개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삼강 M&T입니다. 삼강 M&T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었고 어제 또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삼강 M&T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분은 해상풍력 수주 증가 그리고 실적이 가시화된다라는 의견, 친환경 관련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 삼강 M&T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강 M&T 오늘 더 올라갈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혼자 오셔가지고 저와 독대를 하시면서 1대1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자, 일단은 어제 시장 여러 가지 섹터가 좀 올랐는데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친환경 관련 종목들 삼강 M&T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왜 좀 부각을 받았을까요? 네, 왜 받았을까요? 네. 그냥 시장에서 많이 빠졌다가 거기다가 모멘텀들이 하나씩 둘씩 살아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이맘쯤이면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순환매 턴이었나요? 예,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태양광입니다. 네. 어제 OCI를 비롯해서 한화솔루션 오랜만에 주가가 탄력을 받았죠. 근데 특히 OCI 같은 경우는 동향을 보게 되면 폴리실리콘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직전 고점대 부근 수준까지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OCI 같은 경우에 반등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고, 근데 한화솔루션은 조금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돼서 이제 셀 모듈 쪽으로 가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이 급등하게 되면은 오히려 약간 제 수익성에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는 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대두되다 보니까 태양광도 기지개를 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눈여겨보는 게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또 대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수소 쪽에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가 1조 3천억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수소 관련된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DK락이라든가 특히 나오고 있는 상하프론테크 어제 또 강했었죠. 이런 관련된 밸류체인의 종목들도 강하게 부각받는데 또 일진 하이솔루스 그러니까요. 이 회사 어제 공모 마감했는데 600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예. 잘못하면 한 주도 못 받겠는데요. 네. 좋은 그러니까요. 건 알았는데 네, 만화의 한 주 같습니다. 그럴- 예상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청약했는데 좀 약간 좀 우울한 상황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접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수소 관련된 섹터들 이제 다시 재부각이 불다 보니까 이쪽에 밸류체인 종목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어제 또 풍력 쪽의 한 종목 그러니까 CS 삼강 M&T가 예. 어제 오늘 네, 어제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제 삼강 M&T가 뭐 하는 회사냐고 보게 되면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선 쪽에 가까웠던 회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수선, 뭐 약간 특수군함 같은 경우도 만들었던 부분들과 함께 매출이 조선 쪽에서 관련된 게 한 20% 정도가 되는데 이쪽이 국내 최대 선박용 블록 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선박을 제작할 때 이런 어떤 약간 틀이 필요하죠. 그런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까지도 감안하게 되면 조선 쪽에 가까운데 그중에서 또 플랜트와 후육관관을 뺄래야 뺄 수가 없겠죠. 특히 이 두 가지가 일관체제로 가져가다 보니까 특히 후육관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를 통해서 플랜트에 들어가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큰데 플랜트 중에서도 해양 플랜트 또 특히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풍력 관련된 구조물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 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네. 사모펀드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변화가 있나라고 자세히 그럼 봤더니 갑자기요? 예, 수주잔고가 좋아졌답니다. 아. 2분기 말 수주잔고가 7,900억까지 들어오면서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분기 때 잡혔던 게 일본의 해양 플랜트 구조물이 잡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수주잔고가 늘었었고 하반기 추가로 더 들어왔을 때는 한 1조 1,000억이 올해 목표치였는데 이 정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이런 장치 산업의 특성상 수주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삼강 M&T의 고민이 상반기 때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 수주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은 뭔가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또 요즘에 핫한 트렌드가 증설입니다. 네네. 요즘 증설한다 그러면은 일단 주가가 어이쿠 그러니까요. 앞으로 회사 예, 좋은가 보다. 네. 이런 인식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주 많이 받겠구나. 네.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생산 설비 투자 계획 쪽에서 고성에 원래 부지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강원도 고성. 아닙니다. 경남 고성. 예, 그렇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강원도를 경남 고성. 네, 멀리 갔네 싶어가지고요. 근데 여기다 추가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 네.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보강되게 되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350억, 한 20% 늘어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 더 좋아집니다. 내년은 530억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50% 이상 증가하는 실적에 대한 변화. 이쪽이 앞으로도 실적과 함께 수주 증가와 실적이 같이 이어진다라는 쪽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해상 풍력 구조물의 이 하부 구조물, 그러니까 네. 위에 이렇게 팬이 돌아가는 거 말고 이 네. 밑에 이 바다에 이것을 바다나 뭐 어디를 이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 삼강 M&T인 거죠? 그거 다 나오셨네요. 네. 네, 그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철강사들이 좀 특화됐던 철강 네네. 부분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진입하기가 기술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듯 수월하겠네요.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점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특히 지금 해상 구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게 부식 막아야 되죠. 그리고 그만큼 해상에 기반이 돼서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쪽과 관련된 쪽에 경험이 있고 그런 바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삼강 M&T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근에 뭐 이 삼강 M&T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조선 기반으로 시작됐던 회사인데 이제 친환경 쪽으로도 많은 시선을 돌리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게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모든 요즘 확실히 시대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좀 친환경 아니면 뭐 수소, 새로운 이 사업 다각화하는 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주가도 많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삼강 M&T 오늘도 이런 모멘텀들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거고요.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강 M&T 어제 많이 올랐는데 뭐 이뿐만 아니라 또 친환경 관련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 볼 수 있을지 대안주도 김민수 대표님이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강 M&T의 대안주로 역시 풍력 관련주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친환경, 풍력 관련해서 또 다른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세아 제강지주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강 제강지주, 오늘 대안주로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죠. 자, 세아 제강지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아 하면 뭐 세아베스틸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역시 철강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세아 제강지주도 환경주, 풍력주로 볼 수가 있나요? 네, 세아베스틸은 세아홀딩스 계열이니까 좀 다릅니다. 네네. 형제가 다르다 보니까 세아제강 지주가 또 세아제강. 다른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주가는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라고 하는 데서가 의문이 네. 이제 시작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올랐어도 주가는 안 비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즘 보면 시장에서 은근하게 지주사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런가요? 네, 특히 요즘 보면 LG 같은 경우도 LG 화학 관련된 이슈가 있어도 좀 꿋꿋하고요. 한화 같은 경우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에 대한 재조명도 살짝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이제 세아 제강 지주를 바라보면서 숨겨진 풍력 관련주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지주 회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세아 제강 지분 한 46%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세아 CM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눈에 띄는데 네. 이쪽이 지난 저희 아주스틸 할 때 컬러 강판 관련된 네. 쪽에 시장 점유율 3위 정도까지 나왔던 대표적인 회사죠. 게다가 또 동아스틸이라는 부산에 있는 회사 인수를 하면서 지금 세아스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해외 자회사가 한 15개가 있습니다. 오. 이쪽을 다 관리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아제강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이제
거의 하원 통과하다 보니까 다음 달이면 상원 쪽에서 마지막 표결이 네네. 남아 있는데 그쪽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보게 되면 수자원 쪽이 한 55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세아 제강기 강관을 만드는 회사 쪽에서 강한 강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인데 특히 미국에 들어가는 쪽의 반덤핑 관세가 강관 쪽에서 지난 흐름들에는 강했다가 네네. 이제 많이 약화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해외 자회사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미국도 있고 일본, 베트남, 중국 또 북미 쪽에 상당히 많은 또 이탈리아까지 그러니까 유럽까지 다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 여러 국가들이 이제 시행했었을 때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또 바탕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던 어떤 풍력 관련된 부분들은 영국 정부와 협력해서 해상 풍력 모노파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기초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노파일 관련된 자회사 세아 CM이라고 있는데 네네. 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투자는 한 500억 정도 했는데 앞으로 이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직접 자회사를 챙겼다는 관점 쪽에서 돈이 되겠으니까 자회사를 챙겼겠죠.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데 실적을 보게 되면 상반기 영업이익이 1,450억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치의 2배 이상을 상반기에 벌었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는 덤인가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하반기까지 실적 변화를 보게 되면 올해 지금 나올 수 있는 뭐 PR 선행 PR 계산해 보게 되면 3배, 4배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봤었을 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산 대비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PBR 기준으로 0.22배, 네, 훨씬 쌉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 실적 다 싼데 실적까지 이렇게 변해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올랐지만 더 갈 수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세아 제강지주를 오늘 김민수 대표님이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뭐 인프라 투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의 수혜도 기본적으로 좀 받을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영국 쪽에서 이제 뭐 친환경 해상 풍력 모노파일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네. 역시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3강 MNT처럼 기존 사업에다가 플러스 친환경을 계속 얹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최근에 올라와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근데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은 그렇게 좀 사진 않네요. 네, 아직 뭐 지금 시총 기준이나 네. 시장을 바라볼 작아서. 때 수급이 어떻게 강하게 들어올 상황보다는 이럴 때는 보통 보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또 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은 좀 후에 받칠 수도 있겠다는 쪽인데 싼 종목들이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더 체크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도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아마 지금 보면은 지금 거래량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주가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거래량이 터졌네요. 네, 이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쉽게 밀린다기보다는 이제 고점권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한 11만 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단기 차익 매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분할 매수 들어가면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좀 길게 보게 되면 과거에 지난 15만 원대 부근 2014년도 때 갔던 흐름들이 있는데 이때보다 지금이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이게 저항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시도해서 안착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이때 나왔던 가격대 14만 원, 15만 원대를 보면서 최근의 흐름들을 끌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손절가는 지난 강세가 이어졌던 지지권대 한 9만 7천 원대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일단 손절가로 대응한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아 제강지주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숨겨져 있는 풍력주, 친환경 종목으로 기존의 사업도 모멘텀을 잘 받쳐주고 있는 세아 제강지주. 오늘 시장에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MNT에 대한 세아 제강지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한번 코멘트 주실까요? 오늘 일단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할 것인가의 이슈도 있고 네. 이번 주에 일단은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오늘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일단 금리 인상은 뭐 한 80% 이상 전문가들은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인상한다고 보세요? 네, 근데 만약에 정부의 입장이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네. 가장 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피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네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분위기 쪽으로는 이제 네네.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시간 문제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고민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고민이 많다 네. 보니까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 어제 또 아시아 증시 괜찮았던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네. 한 단계 레벨업은 또 시도할 걸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시간 잘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